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불거지고 최근 공사비 인상 분쟁으로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조합원은 당장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예, 저 머니투데이 방송의 박동준 기자인데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까 지금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불편한 아파트를 편안한 아파트로. 오늘은 박동준 기자와 김혜림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는데요. 박동준 기자, 이번 내용은 조합원 추가 분담금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 안암 2구역 해링턴 플레이스 다녀왔는데요. 해링턴 플레이스 이달 말에 입주 시작하는 이제 신축 단지입니다. 재건축으로 이제 하는 단지인데, 근데 이달 말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이제 부품 꿈을 안고 있는데, 조합원들한테 지난달 말에 이제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이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추가 분담금 규모는 조합원당 1억 원 이상 이제 책정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곳입니다. 뉴스 같은 게 조금 이게 이슈화가 됐더라고요. 보니까는 뭐 많은 데는 뭐 4억 원까지도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변호사님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있어요? 이제 추가 분담금이라는 거는 사실 뭐 관리 처분할 때 어느 정도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 기존에 한 80%대에서 22%대로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지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 1인당 억대의 추가 분담금을 더 추가로 이제 마련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례율이라는 건 100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전 자산 가치라고 해서 원래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종후자산 가치라고 해서 일반 분양이랑 조합원 분양 수입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업비 공제한 거, 이 비율이 이제 비례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례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이면은 그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이 똑같다라고 해서 그냥 0이라고 보시면 되고, 100보다 작으면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 그리고 100이 넘으면은 돈을 돌려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100%에서 이제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던 땅이 22%면 220만 원. 그러니까 880만 원을 새로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100% 수준 정도 돼야 이제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준으로 봤을 때 22% 수준이다. 이거는 이제 사업을 좀 하면 안 되는 사업지인 거죠, 사실은. 지금 박동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외관이랑 이제 조경 공사도 다 끝난 상태예요. 이제 지금 촬영일이 18일인데 이제 현장 방문했을 때가 7월 초였거든요. 현장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17일 날, 어저께 이제 준공 예정이 되고 이달 말부터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좋아서 1순위 청약에서 다들 마감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분양도 잘 됐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수억 원의 돈을 내라고 하니 황당한 상황이죠. 인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방송의 박동준 기자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그 안암 2구역 취재 때문에 나왔는데요. 지금 조합원분들이랑 분담금 때문에 좀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저 머니투데이 방송의 박동준 기자인데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까 지금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이제 조합에 이제 사업비 공개를 구청에만 전달을 한 거예요? 조합한테 공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청은 이달 말에 조합 네. 운영 실태 점검 나설 네, 예정이시고요.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사업비가 늘어났으니까 그걸 어디에 썼는지 조합원들은 모르잖아요. 그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성북구청에 따르면은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사업비 내역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공사비가 네. 진짜 많이 오르기는 올랐나 봐요. 네. 이게 입주 한 달 남기고서 억대를 추가로 이제 분담금을 내라, 이거 통보를 한 거잖아요, 사실상. 네. 만약에 그러면 나 이거 돈 못 내겠어, 추가 분담금 나는 돈 없어, 배째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추가 분담금 중에는 대다수가 공사비 증액된 부분들이 또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시공사는 공사비를 못 받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둔촌주공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행히도 이제 공사를 하다가 멈춘 건 아니고 완공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시공사에서 아마 유치권 행사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입주 지연은 계속 이제 지속이 되겠죠. 만약에 불복해가지고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 하면
결국 한마디로 입주를 못 한다는 그렇게 얘기인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까 분양이 이제 성공적에 네,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게 조합이 사업 시행자거든요. 그게 분양을 한 주체가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입주 지연에 따라서 뭐 계약 해제라던가 이제 위약금, 손해배상이라던가 이런 게 또 불어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한 달 앞두고서 통보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걸 알리기 위해서는 임시총회 같은 거를 열어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네.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관리처분 수립할 때보다 추가 분담금 너무 많이 늘었고 비례율이 너무 줄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관리처분 변경 절차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총회,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여기서 의결이 돼야 이제 관리처분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조합원들이 1억씩 더 내라라고 하면은 사실 의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상계중원 5단지 뭐 이런 데들도 관리처분 이제 총회하면서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게 부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좀 멈춰 있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 변경 총회가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까지 통보를 해야 된다, 네. 그냥 언제까지 알려줘야 된다, 이 기간이 있을 거. 한 달은 좀 그렇잖아요, 너무. 이게 추가 분담금 납부 시점은 사실 원래 입주 시점으로 왜냐하면 조합원 분양 계약을 별도로 작성을 하시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납부를 하시는 거라서 보통은 입주할 때 추가 분담금을 내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추가 분담금 발생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언제까지 내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정비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계획 수립할 때 한번 알려주고 분양 신청할 때 한번 알려주고 관리처분 계획하기 한 달 전에 이제 통지를 통해서 또 알려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합 집행부가 위법 사항을 저지른 거는 팩트인 거죠. 실제로 근데 뭐 때문에 비용이 늘어났나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현재 이제 뭐 그런 통지들은 다 절차들을 마쳤겠죠. 아, 그래요? 네, 맞췄는데 근데 이제 당장 추가 분담금을 원래 입주 시점에 내도록 이제 분양계약서상에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추가 분담금 관련해서는 아마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계획을 하고 있지 아직 거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서는. 입주 예정자들이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든 이제 들어가려고 네. 뭐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유치권 행사를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 다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주단을 꾸려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뭐 이런 불안정한 상황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대주단에서 대출을 갑자기 회수해버린다거나 연장을 안 해주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사업지 자체가 이제 뭐 경매에 넘어가거나 이런 최악의 상황에 치달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을 안 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유치권 행사하는 게 어찌됐든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이제 분쟁으로 이제 최악의 경우 행사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이거랑 상관없는 일반 분양자들 입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제 전체 건물에 대해서 다 유치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 자체도 지연이 되죠. 그렇게 되면. 유치권 행사가 전체 구역에 대해서 하는 거고 부분적으로는 유치권 행사가 부분적으로도 가능한데 설정이 이제 되나요? 어쨌든 간에 이제 건물 전체를 아마 시공사에서는 유치권 행사하려고 하겠죠. 그럼 어찌 됐든 간에 돈을 내야 되네요. 구조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거죠. 둔촌중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 한 1, 2억씩 늘어나고 마무리됐잖아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5.24, 5억 2,400인데 그 2021년 12월 달에 이제 일반 분양할 때 84가 8억 중후반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추가 분담금이 3억 이상만 나오게 돼도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이제 이 집에 들어가는 상황이게 되니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각 가구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서울시 쪽이나 뭐 그런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가 있나요? 코디네이터 파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코디네이터 파견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합원들이 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살펴보기도 하고 권고하기도 하고 또 이 성북구청 차원에서도 이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뭐 이런 절차들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죠. 도대체 공사비가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이게 해당 단지는 지금 공사비 인상으로 관해서 비례율은 이미 한 번 증액이 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공사비가 아니라 사업비 증가예요. 사업비가 이제 이자 비용이 늘고 그 다음에 법인세가 추가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업비가 213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서 이자가 한 80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금리 인상기에 금리가 올라간 거는 맞긴 한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제 이자 비용이 늘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조합원들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말이 내가 이게 네. 산수가 약간 사실- 수학이 약해가지고 거의 절반이 지금 금융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조합원들한테 한 달 전에 통보한다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대출 계약이라는 거는 당장 한 달 전에 이제 금리가 정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사업비 대출할 때부터 다 정해져 있던 거예요. 또 이주비 대출이라던가,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제 이주할 때 대출로 보통 이주를 하시니까 금리가 정해져 있는 건데 갑자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높아질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한국은행이 미국과 달리 지금 십몇 개월 연속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는 또 이제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베팅 삼아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런 배경 상황도 감안해 보면 조합원들이 더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이씨 무슨 어디 이상한 사채 쓴 거 아니야 이거 조합이 말이 안 되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자 이제 조합이 더 이상의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취해야 될 조치 그리고 대응법 네. 이런 게 있으면 좀 한번 정리를 조금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비용에 대한 검증 절차를 좀 진행을 하셔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줄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비용이라던가 뭐 계약서를 검토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이 뭐 계상이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꼼꼼하게 따지셔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절차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짚었던 것처럼 만약에 이 비용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어떤 조합 임원들의 과실이나 뭐 고의가 있다, 잘못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라던가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을 좀 거치셔서 좀 최대한 좀 손해를 좀 보전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불편한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살기 좋아서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 건데 왜 자꾸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라든지 이런 분쟁들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형태도 다양한데 오늘은 조금 추가 분담금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저희가 찍은 이 영상이 조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제2의 아남 해링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대한민국 아파트 모두가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불편한 아파트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혜림 변호사님 그리고 박동준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